봅시다. 자, 정적분이라는 거를 할 때 이 앞전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은 2차원의 세상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도형에서 이 평면 도형 혹은 그래프에서도 이 직교좌표계 X축, Y축이 있는 그래프에서 넓이를 구하는 것까지 했는데 미적분에서는 3차원 입체 도형에서의 부피도 구할 수 있는 단편적으로 특수한 케이스에서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것을 정적분을 이용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도 일종의 구분구적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구분구적법 할 때 원뿔의 부피 구하는 걸 잠깐 했단 말이지. 원뿔의 부피. 원뿔에서 원기둥으로 다 잘게 쪼개가지고, 그죠? 그 원기둥을 높이를 0으로 보내버리게끔 극한을 해주면은 그 원기둥의 합이, 원뿔의 합이다라는 입체도형 맛보기를 구분구적법을 했었는데, 그거를 조금 일반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체도형, 약간 도자기 같이 생긴 애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피를 구하려고 하는데, 또 마찬가지 얘도 A에서부터 B까지인데 얘는 사실 3차원이야. X축이 이렇게 있지만 3차원으로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X축하고 Y축도 사실은 있고 우리가 기하할 때 나오긴 하겠지만은 Z축이라는 것도 있어요. 3차 곡선이기 때문에 3차에서는 3차원이라서 축이 3개입니다. X축, Y축, Z축까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이제 모른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X축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N등분을 했을 때 그 X번째 어디 X좌표 어느 X좌표에서 얘를 갖다가 쫙쫙 쪼갰을 때 입체 도형을 잘라버렸을 때 그 단면의 넓이겠지. 단면의 넓이. 우리가 구분구조법 할 때는 그 지점에서의 함수값에 해당하는 거였거든. 직사각형 모양이었는데 그 직사각형을 가로를 굉장히 줄이다 보니까는 직사각형의 세로가 그 함수값이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 함수값을 갖다가 싹 다 더해서 이걸 리미트 하니까 인테그랄 해서 fx dx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함수값에 대한 합, 인테그랄이 리미트랑 시그마랑 합쳐진 게 인테그랄이었죠. 리미트랑 시그마랑 합쳐져서 인테그랄로 바뀌었는데 그게 fx를 무한히 더했다. 함수값을 무한히 더했다. 왜? 가로 길이가 빵에 가까워지니까 세로 길이만 쭉 더해서 정적분이 된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높이가 아니라 그냥 이 면적 자체를 SX라고 봤을 때 이 면적들이 굉장히 많이 더해진다. 이런 개념으로 갈 거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 자, 얘를 갖다가 또 굉장히 이제 잘게 쪼갠 원기둥 형태라고 또 생각하는 거지. 그 구분구적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단면이 SXK라고 잡은 거지. 우리가 구분구적법 할 때죠. K번째인 이산적인 그러한 도형의 면이 있는데 거기서 높이는 또 델타 X가 된 거지. 델타 X. 요 굉장히 짧은 요런 이제 델타 X가 이 원기둥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 원기둥의 높이를 또 0으로 보내게끔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이 원기둥이 굉장히 납작해지면서 요 입체도형하고 입체도형의 부피하고 똑같은 극한값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 XK S의 XK 요 단면의 넓이하고 가로 길인데 그거를 곱하기 해주시면 S의 XK와 델타 X를 곱하기를 해주시면은 얘가 지금 저 원기둥, 원기둥이 아닐 수도 있지 희한하게 생겼으면 어떤 기둥이 생겼겠지. 우리가 기둥이라는 거는 밑면과 평행하면서 그 위에 있는 면과 밑에 있는 면이 합동이기만 하면 기둥이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방금 그림이 원처럼 보였으니까 쌤이 원기둥이라고 설명한 거고 실제 어떤 입체 도형에 따라서 그냥 기둥이다라고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단면의 넓이에다가 높이에 해당하는 델타 X를 곱한 게 기둥의 높이일 건데 또 마찬가지 이 기둥의 높이를 갖다가 계속 더해 주시면은 그 원래 입체 도형보다 좀 더 큰 게 나오든 좀 더 작은 게 나오든 상합, 하합 뭐 이런 단어를 쓰긴 썼습니다.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녀석 극한 때리면 어차피 뭐가 된다? 그 녀석들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주면 그 녀석이 우리가 찾는 입체 도형의 부피가 된다
라는 거고, 또 다시 한번 보시면 리미트와 시그마가 합쳐져서 뭐로 바뀔 거다? 인테그랄로 바뀔 거고, 아까 구간이 A에서부터 B까지 구간이었었단 말이야. X좌표가 A에서부터 B까지였고, 그래서 이 단면에 오는 SVXK라고 하는 녀석은 그 단면의 넓이가 이산적으로 뚝뚝 끊겨인 걸 얘기했는데, 그 칸을 보내다 보니까 XK가 X로 바뀌었고, 델타 X는 DX로 바뀌는, 요런 앞에서 배웠던 그 급수가 정적분으로 바뀌어주는 과정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2차원이라고 하는 X축, Y축에서 정적분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A에서부터 B까지 뭐를 했었냐면 fx dx를 했었어요. fx dx. fx 이유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가로 길이가 0으로 되다 보면 세로 길이, 그 세로 길이에 해당하는 게 함수값. 그래서 fx dx를 해서 정적분 밑에 세로 길이가 쭉 무한히 더해져서 직사각형 넓이가 다 더해져서 실처럼 된 그 넓이가 다 더해져 정적분 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 단면 x라고 하는 녀석, x인 지점에서의 넓이, 단면의 넓이를 갖다가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 같은 거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자, 우리가 이 책은 사실은 직육면체잖아. 이 직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장은 거의 부피가 없다시피 하잖아. 그냥 넓이만 있다시피 하잖아. 이 넓이만 있다시피 하는데, 이 넓이만 있다시피 한 넓이를 계속 쌓아가지고 이 높이만큼 쌓아버리면 이만큼 어쨌든 높이가 생겨가지고 부피가 생기는 거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한 장은 거의 부피가 없다시피 한 넓이만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넓이에만 볼 수 있는 정도로 SX 넓이인데, 그거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지점부터 끝까지 싹 다 정적분해서 더하기 해주시면은 얘는 부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밑에 적혀 있는 게 V가 A에서부터 B까지다. 그래서 구간 AB, 닫힌 구간 AB에서 단면의 넓이를 정적분하면 부피가 된다. 그래서 단면의 넓이는 2차원이잖아요. 2차원. 2차원을 정적분해서 3차원의 부피를 만들어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얘를 어떻게 드러났냐면, 지금 어딘가에 구간이 0에서부터 1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넓이 자체가 이런 직선이래. 그러니까 넓이가 직선이다. 말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넓이 자체가 뭔가 이렇게 조금씩 커지고 있는, 넓이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그런 도형이 있었나 봐. 단면의 넓이가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0에서부터 1까지니까 제일 처음에 밑바닥에서의 그 넓이는 3이었을 거고, 제일 위에 있는 넓이는 5였을 거야. 조금씩 뭔가 넓이가 넓어지는 입체 도형이 있었겠지. 그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0에서부터 1까지였으니까 그 단면의 넓이를 정적분만 해서 계산해주면 그게 지금 우리가 찾는 넓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로 나올 표현들이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올 거야. 자, 지금 보시면은 원뿔이야, 원뿔. 원뿔인데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5고요. 높이는 10이야. 그랬을 때 이거의 부피를 정적분으로 한번 구해봐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우리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파이 r 제곱하면 25파이. 높이는 10이니까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은 250파이. 250파이인데 뿔이잖아. 뿔이면 뭐 곱해줘야 돼? 3분의 1 곱해야 되지. 그게 3분의 250파이야. 그걸 알아. 그럼 걔를 이제 정적분 배워가지고 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출발 지점을 어디서 잡을 거냐 봤을 때 여기를 출발 지점 잡는 게 조금은 이 단면을 갖다 표기할 때 편하다는 거야. 자, 닮음을 쓸 건데, 여기서 보이는 이 길이가 10이잖아. 요 길이가 5잖아요. 그러면 그 어딘가에 X라고 하는 지점은 구간이 0에서부터 10까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간이 0에서 10까지 바뀐다. 그래서 단면을 쪼개는 거야. 이게 구분구적법을 정적분으로 바뀐 형태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X란 말이야. 그러면 아까 전에 이게 10이고 5였기 때문에 이 비율은 2대 1의 비율로 가고 있네. 2대 1의 비율로. 그럼 여기 이 반지름을 뭐라고 볼 수 있을 거냐면 2분의 1X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2분의 1X. 자, 그러면 우리가 SVX라고 하는 제 같은 경우는 파이에 R제곱이니까 4분의 1X제곱. 좀 4분의 파이 X제곱. 얘가 저 단면의 원의 넓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럼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뀌냐면 길이가 0이라는 길이에서부터 10이라고 하는 길이까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요 4분의 파이는 실수니까 앞으로 빼주고 X제곱을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자, 4분의 파이에다가 얘는 3분의 1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파이에다가 3분의 1에다가 1000.
이거 1000은 4란 약분해서 250이니까 얘는 결국 3분의 250 파이다라고 이렇게 부피를 아까 전에 구했던 것처럼 구해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밑에는 그냥 바로 하면 되고, 요런 것도 이제 사각뿔인데 밑넓이가 A고 높이가 H래. 밑넓이가 A고 높이가 H면은 3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예요 라는 거 의미 안단 말이야. 걔를 이제 정적분으로 증명까지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는 세로로 그어서 이 높이를 X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X가 0부터 H까지 지금 간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길이를 X라고 잡으면 여기 밑면인 정사각형, 그냥 사각형이구나. 이 사각형과 밑에 A라는 넓이의 사각형을 보면 이 형태를 SX라고 하고 이 넓이를 이제 X라고 했을 때 이 넓이와 이 넓이의 비는 닮음이긴 할 건데 그 닮은 비가 X와 H가 닮은 비잖아. 여기 보이는 게 이게 X고 긴 게 H니까. 그럼 닮은 비를 제곱을 해야 넓이 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SX라는 넓이하고 라지 A라는 넓이는 몇 대 몇이 될 거냐면 X제곱 대 H제곱 되겠지.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 단면의 넓이하고 제일 밑바닥 넓이 그게 지금 닮은 비 제곱이 돼야 되니까 X제곱 대 H제곱이라서 이거는 이제 이거 곱한 거랑 이거 곱할 같아야 되니까 H제곱분의 AX제곱 이렇게 나올 거거든. H제곱분의 AX제곱. 그래서 여기에 H제곱분의 AX제곱 해가지고 정적분 때려주시면 이렇게 나와서 여기 H 집어넣어주면 어차피 지금 약분 돼가지고 3분의 1 AH라고 나온다는 거야. 3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어쨌든 닮음을 써가지고 SX에 대한 녀석을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자, 오른쪽 교육과정 외 교육과정 빠지긴 했어. 예전에는 이제 자주 나왔던 패턴인데 뭐냐면 이제 회전체에 대한 거야. 방금은 그냥 입체인데 우리가 그 도자기 만들 때 보면 그 뱅글뱅글 돌아가는 물레 위에다가 그 탁 해가지고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탁 하면은 가운데 있는 그 돌아가는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선 대칭으로 해가지고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지금 뱅글뱅글 돌아가는 축이 X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X축.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원리 그대로예요. 이것도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단면의 넓이만을 X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거를 또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해서 그 2차원이라고 한 단면의 넓이를 정적분해서 3차원의 부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럼 이번에 그 단면은 회전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싹 다 잘라버리면 그 단면의 모양은 항상 뭐로 나옵니까? 저 회전체는 단면의 모양이 항상 뭐로 나오겠어? 회전축의 수직으로 잘랐으니까 원이 나와야 정상이겠지. 그럼 단면의 모양이 항상 원이라고. 그럼 그 단면의 모양이 항상 원이니까는 원 넓이를 구해주면 될 거잖아. 그럼 원 넓이는 파이 r 제곱인데 파이는 당연히 있다 치더라도 그러면 거기 보이는 반지름이 항상 누가 역할이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y는 fx라는 함수 얘를 회전시켜서 만들었다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y는 fx라는 녀석을 회전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fx라고 하는 녀석이 뭐가 돼버린다? 반지름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파이 곱하기 fx 제곱을 하면 요 단면 sx가 나오는 거지. sx. 그래서 요 녀석의 그 단면은 좀 이런 식으로 요 sx라는 녀석은 파이의 fx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파이 앞으로 빼주면 회전체 같은 경우는 단면 자체가 그 함수값을 제곱시킨 거. 이 y좌표를 제곱시킨 식을 제곱시켜갖고 정적분해서 파이 해주시면은 회전체도 부피 구할 수 있다. 물론 교육과정 외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 그냥 뭐 구하면 되지 뭐 sx를.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는 않다. 밑에 보시면 얘가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런 거야.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요런 2차가 있는데 여기서 0부터 1까지라고 하는 요 지점들을 회전을 시켜서 한 바퀴 뱅 돌려가지고 입체 도형을 만들어 보래. 뭔가 뾰족한 애가 만들어지겠지, 그지? 그런 애들의 부피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0부터 1까지 해가지고 파이 한 다음에 이거 제곱시켜버리면 된다. 왜냐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걸 x라고 했을 때 요 길이 자체가 x의 제곱인 거니까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럼 파이의 x의 4제곱이라는 게 s의 x가 되는 거니까 그것만 이렇게 정적분 해가지고 계산해서 5분의 1 파입니다 라고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sx를 찾는 게 중요하다. 자, 넘어갑니다. 자, 어떤 그릇에 깊이가 x 센티미터가 되도록 물을 넣었대. 그때 수면의 넓이가 저런 2차식으로였대. x제곱 더하기 2x 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물의 깊이가 3이었을 때 물 부피를 구하세요. 자, 깊이가 그러면은 지금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깊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저기 보이는 깊이가 0인 상태인 거지. 물이 빵 센치가 되도록 넣은 게 물을 안 넣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 수면의 넓이가 또 저거 됐다. 그럼 빵 집어넣으면 말 그대로 수면 넓이 빵이었네, 그지? 그래가지고 물의 깊이가 3이었대. 3이니까는 여기 또 3 집어넣어주면은 9 더하기 6이라서 15. 15가 지금 그때 마지막에 수면의 넓이가 될 거야. 그러면 그때 제일 처음에 x는 그럼 어느 지점부터 간 거야? 빵부터 간 거야, 빵부터. 빵부터 해서 지금 깊이가 3 될 때까지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x의 구간을 잘 잡아야 돼. x0이라는 지점에서부터 3이라고 하는 지점까지 해서 지금 쌓아 올렸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 지금 수면 넓이가 s의 x겠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금방 나오겠다. 이게 지금 그때의 부피다. 자, 그래서 3분의 1 x의 세제곱에 x제곱해서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9 더하기 9니까 뭐 답은 18 세제곱 센티미터. 부피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문제에서 단위가 적혀 있었거든. 여기가 제곱 센티미터라고. 그래서 얘는 정적분하면 하나 차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위 세제곱 센티미터다 라고까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높이가 2인 입체도형이 있다. 높이가 2인. 그럼 입체도형 밑면이니까 높이가 빵인 지점이다, 그지? 밑면이니까. 그래서 높이가 또 x 될 때까지, 그러니까 밑면 빵에서부터 x 될 때까지의 그 평평하게 잘랐더니 그때 단면의 넓이가 이거래. 단면의 넓이 sx가 이렇게 됐다. 그럼 지금 땅에서부터 높이 2 되는 것까지 입체도형이었거든. 빵부터 2까지야. 그랬을 때 이 전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해야 돼. 자, 그러면 SX에 해당하는 게 2였고, 그 0부터 2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구하라는 부피는 0부터 2까지 해서 X에다가 루트에 4 빼기 X제곱의 DX. 요거를 구해달라는 소리겠네요. 이 정적분은 지금 바로 다항함수 정적분으로 안 되니까 또 뭔가가 치환을 갖다가 시킬 생각을 해봐야 되고, 무리함수 형태에서는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반원이거든? 반원이었다고. 반원에서 바로 구할 수도 있었고, 만약에 이게 또 없었다. 뭐로 바꿀 수 있었냐면 x를 2 sin 시타로 바꿀 수도 있었어. 삼각치환법으로. 먼 제곱에 빼기 x 제곱으로.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요거를 저 x가 있었으니까 얘를 t라고 한번 치환을 시켜보자 라는 거야. 그래서 치환적분 중에서도 이런 거 치환적 해보고 그게 다 안 되면 뭐 그런 걸 해봐야 돼. 부분적분도 안 되고 뭐 하면은 삼각치환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좀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다 그랬지? 통째로 잡아가지고 제곱을 시켜놓고 가면 좀 편하다 그랬죠? 그러면 2t dt가 되는 거지. 2t dt. 그리고 마이너스 2x dt. dx. 그러니까 저거 좀 바꿔주면 x dx가 마이너스 t dt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이는 x dx가 치환하면 딱 예쁘게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아래끝 윗끝에서 x에 0 집어넣어주면 루트 4니까 2 되는 거고, x에 2 집어넣어주시면 t가 이제 0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전체 t였고, 그리고 x dx는 마이너스의 t dt 니까 이제 마이너스 해주면서 이 아래끝 윗끝을 바꿔서 이렇게 매주면 되겠죠. 정적분의 경우에 치환적분이 땡큐인 게 다시 되돌아갈 필요가 없었지. 그냥 t가 바로 아예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2, 0 집어넣어 주시면 3분의 8이 우리가 찾는 부피가 되고 얘는 따로 단위가 없었기 때문에 3분의 8이라고만 적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은 아까 전에 개념 확인 코너 나와 있던 거랑 똑같아요. 아까는 개념 확인 코너가 사각뿔 찾는 거였거든. 얘는 삼각뿔이래. 또 똑같은 게 밑넓이 똑같이 A라고 얘기해놨어. 그럼 삼각뿔이든 사각뿔이든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AH 되는 거 어차피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개념 확인 코너는 그림을 그려놓고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해봐라 라고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X축이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여기를 X축으로 많이 잡고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굳이 안 그려도 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뭔가 삼각뿔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단면만 본 거야. 지금 옆으로 다 정확하게 본 거야. 쌤이 구분구조법 할 때도 입체 원뿔에 대한 구분구조법 할 때 단면만 해가지고 이등변삼각형 그려가지고 원기둥이 직사각형인 것처럼 해서 그랬었거든. 입체를 다 그리려고 하면 여러분 수준에서 힘들어. 책에서는 그냥 그림이니까 예쁘게 그려놓은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풀 때는 이렇게 2차원적으로만 단편화시켜서 그림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높이를 했으니까 이걸 높이를 갖다가 이제 H라고 잡고요. 그럼 이 밑넓이가 지금 A인 거야. 지금 A라고 길이가 아니고 지금 밑넓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부분의 넓이가 A다라고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야. 넓이야 넓이. 입체니까. 길이가 A가 아니다라는 것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어딘가에 여기 X라고 하는 지점을 잡아가지고 여기에 짠 이렇게 또 잘릴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지금 S의 X라는 넓이일 거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단면의 넓이. S의 X. 자, 그럼 닮은 B가 X제곱 대 H제곱이 된다 그랬지, 아까 전에. 닮은 B의 제곱이 넓이 B이기 때문에 X제곱 대 H제곱이 S의 X 대 라지 A가 된다. 그래서 이 S의 X라는 녀석은 H제곱이 나눠져가지고 이 A하고 X제곱이더라. 해서 이 녀석을 이제 어디까지 하냐면 0부터 H까지 정적분을 때려주세요. 라는 소리였지. 그래, DX까지. 그래주시면 이제 H제곱분의 A를 빼놓고 0부터 H까지 X제곱 dx 돼서 아까랑 식은 똑같습니다. 개념 확인 코너랑. 해서 얘는 지금 X 3분의 1 X 세제곱에 H 0 돼서 H제곱분의 A가 되고 3분의 1 H 세제곱이라서 약분 다 대주면 어쨌든 3분의 1 AH. 결론은 간단하다. 이렇게 닮음을 잘 써주셔야 됩니다. 닮음을. 그 밑에 잠깐 보시면 요런 이제 삼각뿔이 있는데 얘는 지금 2, 2, 4 이렇거든. 그럼 단면을 얘는 그림 그려져 있으니까 이게 X축을 또 친절하게 만들어줬지. 그럼 여기쯤까지가 귀신인가? 여기쯤까지를 X라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90도로 간다 치면 이게 2대 1 1이었으니까 이게 X면 2분의 X, 2분의 X 해가지고 여기가 단면이겠지. 그래가지고 저것만 이제 구해졌으니까 금방 SX가 구해져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닮음, 저 X로 잘 잡아서 가는 거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이 좀 골치 아픈데. 이거는 그림이 뭔가 있어 보여. 자, 또 X축, Y축, Z축인데, Z축은 은근슬쩍 안 쓰고 그냥 가는 건데. 자, 지금 Y는 루트의 코사인 X야. 자, 그림 잘 모르는데, 그림 적어놨어요. 그리고 X가 범위까지도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평면이, 이게 X축이고, 이게 Y 땅바닥에 있는 거야. 땅바닥에 있고, 지금 그 루트 코사인 X 그림을 그려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거의 흡사하게 생겼대요. 코사인이랑 큰 차이 없어. 땅바닥에 이렇게 그림이 생긴 거야. 자,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는 우리가 이거를 X축, Y축 잡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코사인이 이런 느낌으로 갔대.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고, 여기가 1이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이게 지금 우리가 저기서 가르쳐준 루트의 코사인 X 이런 그래프인 거야. 그래서 이런 평면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상황을 만들어 버렸냐면, 여기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그럼 그 길이가 현재 루트의 코사인 X일 건데, 요걸 X좌표라고 잡는다면, 그럼 여기 보이는 이거를 한 변으로 하면서 정삼각형을 가지고 이렇게 뿅 튀어나오게 만든 거야. 정삼각형이 뿅 튀어나오게. 그러면 여기 이거는 1 돼가지고 정삼각형이 뿅 튀어나오고 앞으로. 여기 이렇게 여기서부터도 또 자그마한 정삼각형이 뿅 튀어나온 거야. 그럼 그 정삼각형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긴 점이었겠지. 그럼 가다 보면 정삼각형의 높이도 높아지겠지. 높아지다가 X좌표 0이었을 때 가장 높다가 다시 또 줄어들면서 이렇게 되는 입체도형이 만들어지겠지. 그 입체도형을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 높이가 된 거야. 여기 높이. 그런 입체도형을 그려놓은 거라고. 상상을 좀 잘해야 돼. 좀 재밌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 부분부터 정삼각형들이 막 쌓여서 지금 간 그런 상황의 도형, 입체도형인 거야. 정삼각형이 엄청 많은 쌓여가지고 정삼각형이 쌓여서 작은 정사각형에서부터 큰 정사각형으로 갔다가 다시 0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정삼각형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입체도형이더라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어쨌든 중요한 거, 요거 하나 넓이가 SX라는 거야, SX. 방금 했던 요 녀석, 이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라고. 그럼 정삼각형의 그 넓이 구하는 공식은 4분의 루트 3 한 다음에 한 변 제곱이니까 그냥 예쁘게 코사인 X잖아. 깔끔하게 떨어지게 만들려고 루트에 코사인 X 이렇게 한 거야. 그냥 코사인 X 하면은 코사인 제곱이 나오니까, 제곱 나면 또 반각 공식 써가지고 해야 되니까, 지금은 친절하게 해주려고 그냥 이렇게 한 거라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X좌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X가 바뀌고 있잖아. 그래서 결국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만 적어 해주시면 된다. 4분의 루트 3에 코사인 X dx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얘가 코사인은 사인 X가 되나요? 그래서 2분의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럼 4분의 루트 3에다가 코사인 2분의 파이는 1이고요. 마이너스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2가 돼버려서 약분시켜주면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부피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다 똑같은데 SX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내는 요 도형이 조금 새로운 느낌으로 희한한 그림을 그려놨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또 할만한데 이런 게 좀 어려워. 이런 입체도형. 자, 지금 뭐랬냐면 지금 한 반지름이 1이고 높이가 2인 원기둥을 만들어 놨거든. 원기둥. 자, 거기에서 이 한가운데 지름에서 60도 각도로 되도록 싹 잘라버렸대. 이렇게 잘랐을 때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해버려.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X축, Y축 이런 것도 아예 안 적어놓고, 그리고 단면의 모양이 뭐가 될지도 잘 모르겠어.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보이는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해주세요가 된 거예요. 자, 차근차근 봤는데 지금 여기서 단면을 이제 뭐로 잡을 거냐면 말 그대로 지금 적혀있는 이 그림 있지, 그림. 이 그림이 직각 삼각형이지. 60도 각도로 쪼갰다 했기 때문에 60도는 일정할 거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이게 60도가 된 것처럼 여기 좀 이쯤에서도 여기 잘린 부분 이렇게 내려온 거 여기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내렸으면 거기에서 또 어딘가 요 끝에까지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걔도 60도가 일정할 거라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이렇게 만난 요지까지 내리면 얘도 90도가 될 거라는 거야. 이 뒤에 90도 된 것처럼. 이걸 알아내는 게 힘들어. 처음 게 여기 90도 내려온 것처럼. 또 마찬가지 이 경계 있지. 여기 내려오는 요 경계. 요 내려온 경계. 그 내려오는 경계에서 또 여기쯤에서 여기 또 부분에 만약에 수세발 내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대로 여기 밑에다가 그대로 수직을 내려도 여기 만난 지점이 있었을 거거든. 그 지점하고 이 지점하고 이어도 여기도 60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알아내는 게 힘들어요. 원기도 있네. 요걸 잘랐다고. 잘랐는데 이 부분이 곡선처럼 보이긴 한데 어쨌든 거기 이 곡선에서도 수선에 발 내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내려버리면 항상 그게 60도 각도로 간다고요. 그 내려지는 지점이 여기 내려가고 또 여기 내려가고 여기 이렇게 내려갈 건데 이렇게 계속 내려올 건데 거기에서 이쪽 요쪽에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 계속 60도가 된다고.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야. 또 요런 게 잘 이해가 안 돼. 이 밑면이 지금 반원이잖아. 밑면이 반원. 밑면이 반원이 이렇게 있다 치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지금 밑면이니까 높이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60도 내려온 거야. 이렇게. 여기서 60도 이렇게 잘라서 내려온 거라고. 그러면 내가 한가운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쭉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그 놈하고 내려와가지고 아까 저 잘린 지점 있겠지. 60도 잘린 지점. 그 잘린 지점하고 요렇게 내려오는 게 60도라고. 나이나 60도. 보겠네 또 눈빛 보니까. 아이씨. 그래서 또 이제 잘린 부분이 있을 건데 이렇게 잘린 부분이 있을 건데 여기서 또 쭉 딱 내려오다 보면 거기서 수세발 내려가지고 여기서 쭉 잘린 부분 여기 잘린 부분하고 여기 잘린 부분이야. 잘린 부분하고 이렇게 하면 얘도 60도가 될 거라고. 여기 부분 60도 될 거라고. 여기서부터 또 잘린 부분에서 또 쭉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서 수세발 내려가지고 요 잘린 부분하고 또 쭉 내려보면 이게 또 60도가 될 거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힌트를 잘 봐야 된다고. 처음 준 힌트가 여기 삼각형을 그려놨잖아. 60도. 이걸 그려놨잖아. 이게 단면일 거다라는 소리인 거야. 이 삼각형 자체가. 자, 그러면 이 길이가 계속 바뀐다라고 하면은 이 길이는 X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 자, 다시 한번. 요렇게 아까 내려왔던,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왔던 요 길이는 계속 점점 어떻게 늘어나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늘어나자. 원의 Y좌표잖아. 그러니까 X처럼 이렇게 일직선을 증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뭐를 이제 X축으로 잡아야 되냐. 아까 선 그림 그렸던 것처럼 여기 부분이 X축이 되는 거야. 여기 부분이 X축이 돼야 된다. 여기 부분이 Y축이 된다고. 물론 X축만 잘 그리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 X좌표를 여기를 마이너스 1로 보고 반지름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를 1로 보는 거야. 물론 반대로 여기를 마이너스 1로 봐도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그려보자. 헷갈리면 이 평면을 따로 잘 그려야 돼. 평면을 따로 잘 그려봐야 돼요. 자,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여기 1인 거야. 이게 지금 밑면이에요. 밑면이야, 지금. 자, 그럼 어딘가에 여기 X가 있다 쳐. X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간다고. 그럼 여기 보이는 이 길이가 단면에서 여기인 거지. 내가 지금 X 여기 좀 잡아놓은 거야. 여기 X. 그래서 여기쯤에서 이렇게 가고 여기 만난 지점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쯤에서 이렇게 갔는데 걔가 60도로 일정하다고. 이게 지금 단면으로 보는 거. 이게 SX. 여기. 물론 책에도 밑에 단면에 그림 그려져 있긴 합니다.
책에도 그려져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끈 거 있지? 이 선. 여기 끈 거. 이 평면에 그어 놓은 거. 여기 평면에 그어 놓은 이 선이 누구의 역할이냐면 요 역할이지. 요거 역할이죠. 요거 역할이죠. 그래서 입체가 모르겠으면 평면을 만들어야 돼. 이 길이가 여기 단면의 요 밑변에 해당하는 부분이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가 x 좌표니까 내가 여기를 길이를 갖다가 하면 절대값 x를 잡을 수 있겠지. 절대값 x. 왼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 x 잡은 거야. 그러면 저 밑변의 길이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요걸로 쓰는 거야. 피타고라스 쓰는 거야, 그냥. 여기 1이니까 어차피 반지름이. 그럼 피타고라스에서 루트의 1 빼기의 절대값 x 제곱이니까 그냥 절대값 떼도 되지. 길이니까. 제곱해도. 그래서 절대값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밑변이 이거잖아. 근데 이게 60도였잖아. 비율이 일정하지. 1대 루트 3대 2로 일정하잖아. 그럼 이거 길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이 높이라고 한 녀석을 루트 3에다가 1 빼기, 또 루트구나. 또 루트 1 빼기 x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루트 3에 곱해져가지고 저렇다. 그럼 sx가 구해진 거예요. 밑변의 길이가 루트 1 빼기 x 제곱이고 높이가 루트 2분의 1을 여기다 쓸까 그냥? 루트 3에다가 루트에 또 1 빼기 x 제곱이에요. 해서 2분의 루트 3에다가 1 빼기의 x 제곱입니다. 이렇게. 밑변의 길이가 요거 루트의 1 빼기 x 제곱이야. 높이는 이거 60도였기 때문에 1대 루트 3이라서 루트 3 곱한 밑변. 거기다 2분의 1까지 해주시면 단면의 넓이 해서 깔끔하게 루트가 없어졌다. 그럼 계산만 다 해주면 끝나겠죠. 그래서 부피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분의 루트 3 빼주시고 1 빼기 x제곱의 dx인데 1 빼기 x제곱은 우함수네. 우함수. 땡큐네요. 땡큐니까는 2배 해가지고 루트 3에다가 0부터 1까지의 1 빼기 x제곱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루트 3 있고 x 빼기 x 세제곱 3분의 1 x 세제곱 해서 1, 0 집어넣어 주시면 3분의 2니까 3분의 2 루트 3이다.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유형이긴 해요. 자, 밑에 그럼 유제를 한번 보자. 이거 똑같은 유형인데 말만 어렵게 해놨거든. 자, 지금 똑같은 원기둥인데 얘를 갖다가 지름이래. 얘가 지름이래. 그리고 딱 45도로 기울였대. 그러면 이거랑 여기서 내가 만약 선을 딱 긋잖아. 이렇게. 그럼 이 선하고 밑에 이렇게 땅바닥하고 평행하겠지. 물이 기울어질 수 없으니까. 물은 평평하게 있을 거니까. 그럼 얘가 45도야. 그럼 이렇게 45도니까 여기도 45도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제일 꼭대기 높아지는 이 지점도 45도가 되겠지. 왜? 물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지금 원기둥이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는 요 각도가 몇 도짜리? 60도짜리였는데 아까 전 여기 60도짜리였는데 단면이 얘는 단면이 45도짜리로 해가지고 바뀌더라 라는 소린 거야. 똑같은 도형이에요. 방금 위에 거랑. 근데 조금 그거를 꼬아낸 거야. 평행해가지고 45도가 된다라는 걸 바로 안 보여주게끔. 위에 문제는 60도라고 바로 가르쳐줬는데 얘는 45도로 지금 들어갑니다 라는 걸로만 쪼개고 아까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갔는데 이번엔 반지름이 4다 보니까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가는 그런 형태로 문제를 낸 겁니다. 나인 오늘부터 10시 가는 거야? 언제부터? 월목, 월요일만?
수학만 들어도 멍한데 또 10시 가서 영어 듣고 있으면 더 멍하 있겠네. 힘들겠네. 자, 이제 거꾸로 되는 필수의 5번 문제. 여태까지는 부피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놨거든. 근데 이번에는 깊이가 x가 되도록 물을 넣었더니 부피가 이렇게 됐대요 이래. 그럼 깊이가 또 나왔으니까 깊이는 빵부터 x까지 올라왔을 거란 말이야. 그 v란 녀석은 빵부터 x까지 해서 요 단면의 넓이를 해서 정적분에서 구했을 건데 그게 4x 세제곱 플러스 10x입니다. 그냥 이거를 지금 써내세요 라는 소린 거야 이건. v, 결과물, 부피, 결과물이 저렇게 나오려면 저기 보이는 그릇의 단면 x라는 지점의 단면의 넓이를 sx라고 직접 잡아가지고 그 단면을 부피 때려서 지금 4x 세제곱 더하기 10x다 라고 이렇게 가자라는 거죠. 그럼 물의 깊이가 3이었을 때 부피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부피 구하라면 3 대입만 바로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미분을 시켜가지고 이 v를 x에 대해서 미분을 시키면 이게 sx가 나올 거니까 걔가 지금 12x 제곱에 더하기 10이다 라고 하는 게 단면의 넓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면 넓이를 구하랬으니까 깊이가 3일 때다. 그럼 x3만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9 하면은 얼마야? 108? 118? 이렇게 나오겠네. 넓이, 지금 단위가 지금 센티미터를 했기 때문에 넓이는 제곱센티미터라고 적어주셔야 될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수면의 넓이가 22였을 때 물의 깊이를 구하시오. 수면 넓이 이걸 했잖아. 깊이는 x잖아. 그럼 12x의 제곱 더하기 12, 22였을 때 넘기면 12니까 약분까지 시키면 x제곱이 1. 깊이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네. x는 1. 끝. 금방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역으로 가는 과정이 중요할 뿐이고 뭐 계산은 딱히 어렵지 않다. 그래서 밑에 적혀 있는 게 이제 단면의 넓이를 적분하면은 이제 부피가 되지만 부피를 미분하면 단면 넓이다라는 그 역과정을 그냥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하자. 속도 거리. 많이 했던 부분이니까. 자, 우리가 수투에서부터 계속 했던 거다, 그지? 자, 위치가 주어지면 미분해서 가속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또 적분할 때 또 뭐를 배웠냐면, 자, 속도가 주어지면, 초기 위치가 주어지면, 위치를 찾아낼 수 있어요. 제일 처음 위치가 주어지면 속도를 적분한 거, 정적분한 거에 초기 위치를 더해서 위치가 지금, 얼마만큼 움직였냐. 좌표를 찾을 수 있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데, 위치를 변화한 거는 뭐였냐면 그냥 정적분이었어. 그래서 뭐였냐면, 위치 변화량이 0일 수도 있거든.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왔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또 원상태로 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그 속도란 녀석을 정적분을 했다고. 그러니까 음수가 됐다. 오른쪽 양의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가 됐다가 음의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됐다가 어떻게 하다가 정적분이 0이다. 그 위치도 빵. 위치의 변화량, 위치는 빵이 된 거고. 위치의 변화량도 빵인 거고. 근데 이동 거리는 실제 있잖아.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는. 이거는 무조건 1로 가도 움직인 거고 1로 가도 움직인 거니까. 그때는 뭐를 했냐면 속도가 아니라 뭘 썼지? 속력이라는 걸 썼지. 속력이라는 거는 그 속도 그래프를 정적분 절대값 때려버린 거. 그러니까 항상 양수만 나와서 움직인 실제 거리를 구해낼 수가 있었지. 됐습니까? 그래서 움직인 거리. 그래서 수투에서는 우리가 항상 움직이는 거는 1차원적으로 움직이는 걸 얘기했었습니다. 1차원적으로 움직이는 거. 근데 우리가 미적분 돼가지고 미분에서 배웠던 게 뭐야? 주하나, 미분에서 배웠던 게 2차원적으로 움직이는 걸 배웠지. 왜? X라고 하는 녀석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고 Y라는 녀석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돼버리면 이거는 X 좌표와 Y 좌표가 둘 다 시간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녀석 X, Y를 FT, GT라고 하면 이게 위치였잖아. FT, GT, 위치. 그래서 우리가 속도라는 녀석은 이제 뭐라고 이제 정의를 했었냐면은 얘는 F'T, G'T예요. 이렇게 속도라고 정의를 했었지.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두 개의 좌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속력이라는 것도 있었잖아. 속력은 어떻게 구했었어?
요 녀석을 각각 제곱을 해서 이렇게 더해버렸었지. 그래서 쌤이 뭐라고 표현을 주로 했었냐면은 0,0에서 요 지점까지 거리 구하면 그게 이제 속력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그지? 가속도도 마찬가지였죠. 각각 한 번 더 미분하면 되고,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면 또 그 각각 미분한 거를 제곱해가지고 더해서 루트 시켜주면 가속도의 크기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수학2하고 이제 미적분까지에서의 거리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아까 얘기했던 속도가 이거였는데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속도를 정적분하면 되는 거였지만 얘는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움직인 거리는 뭘 해야 된다? 속력을 갖다가 정적분해야 실제 움직인 거리가 나타난다 그랬지. 위치의 변화량을 따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다 움직인 거리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그럼 평면에서 점이 움직인 거리다. 이제 아까도 했지만은 우리가 미분에서는 여기에서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속도에 대한 얘기도 했었으니까 평면상에서 이제 점이 움직이는 그 반대로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평면상에서 점이 움직인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1차원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냥 속력을 정적분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속력이라고 하는 녀석이 2차원적인 좌표로 지금 표현이 되는 상황인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림도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평면상에서 움직이다 보니까는 요 점이 평면상에서 움직이니까 보시다시피 x와 y를 독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었다고요. 그러면은 이 어떤 x초라는 지점에서 지금 이 x, y라는 지점에서 시간이 이렇게 막각 변했을 때 이 점이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야. 움직였다고. 그러면 그 녀석의 길이를 갖다 볼 건데 얘는 곡선이긴 하단 말이야. 곡선이긴 한데 내가 이게 델타 x, 델타 y 잡아놓으면 여기 이 선분을 델타 s라고 잡았을 건데 이 곡선의 길이가 델타 s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피타고라스 하면 이 선분밖에 못 구하잖아, 길이가. 그런데 우리가 또 마찬가지 델타 x, 델타 y를 전부 다 굉장히 작게 만들어 버리면 이 곡선의 길이하고 이 선분의 길이하고 차이가 안 나겠지. 굉장히 짧게 잡아버리면 곡선인지 선분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작게 또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델타 s, 즉 곡선의 이 변화량이 만들어질 거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저 거리 델타 s라는 녀석은 이 선분 pq하고 아까 구했던 선분 그거랑 매우 가까운 값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래서 지금 그게 피타고라스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거리가 시간에 따른 변화인데 그 시간에 따른 변화율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으로 나눠가지고 그 t를 굉장히 미세하게 쪼개서 보자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계속 얼마큼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자면 그거를 이제 극한을 때린 건데 그 녀석은 극한적인 과정에서 보자면 이거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지. 요거로 봐도 무방하다. 아까 피타고라스를 썼던 그 선분의 길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 애가 루트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었는데 이 pq라는 루트의 x 델타 x의 제곱하고 델타 y의 제곱이었는데 이 델타 t라고 한 녀석을 안에 집어넣어 주면서 제곱으로 넣어버린 것이.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각각 쪼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어. 근데 이놈의 정체가 뭐였다? 요 놈이었던 거예요, 사실. x 좌표를 미분시킨 거예요. x를 미분시킨 거예요. y를 미분시킨 거예요. 이게 극한을 해가지고 이게 dx, dt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니까는 이 녀석도 뭐라고 그냥 잡아버리면 된다? 이동 거리는 각각의 x좌표 제곱하고 y좌표 제곱해서 루트 시킨 아까 전에 우리가 속력이라고 2차원에서 구했던 속력 2차원에서 구했던 그 속력을 갖다가 계산을 해서 그냥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 때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원에서 우리가 이동 거리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도 그냥 속력이니까 절대값 해가지고 F'T 그러니까 이 위치를 갖다 미분한 거 X'T 속도를 구해가지고 절대값 시켜서 속력을 만들었는데 2차원에서의 속력은 내가 루트를 써가지고 원점에서 이 속도까지의 거리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야. 이 루트가 지금 절대값을 의미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속력이란 녀석을 갖다 집어넣어서 정적분 해주시면 2차원에서 평면에서 움직인 그 공식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제
평면에서 이동 거리 따질 때는 X좌표와 Y좌표가 둘 다 따로따로 이렇게 식으로 준다 그랬지? 그래서 그거 미분시키면은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이고 이거 미분시키면 2t인데 대부분 아주 예쁘게 줘. 루트 하고 나서 제곱하고 제곱까지 했는데 막 식이 복잡하면 적분 너무 힘들잖아. 얘를 이렇게 딱 계산을 하면 뭔가 예쁘게 주거든. 요거를 제곱을 해주면은 t제곱에 마이너스에 t4제곱에 마이너스 2t제곱에 플러스 1이잖아. 이거를 제곱해주면은 4t제곱이잖아. 그래서 딱 깔끔하게 계산하면 완전 제곱식이 나오게끔 줘요. 이렇게. 대부분 그래. 대부분. 얘 전개시키면은 t4제곱에 마이너스 2t제곱에 플러스 1인데 얘가 플러스 4t제곱이라고. 그럼 계산하는 순간 이렇게 되게 만들어준다고요. 대부분 완전 제곱식 되게 줘. 예쁘게 나오게끔. 그래서 이거는 완전 제곱돼서 깔끔하게 이렇게 나와서 마지막에 계산은 좀 간단한 정적분이 나오게끔 줍니다. 웬만해서는. 가는 과정은 루트도 있고 제곱도 있고 막 복잡하지만 결론은 아주 예뻐지게끔 좀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곡선의 길이인데 곡선의 길이가 사실은 뭐냐면 앞에서 했던 요거랑 똑같은 거야. 평면 위에서 점이 움직인 거리. 이게 곡선의 길이잖아, 사실. 곡선의 길이잖아. 단지 얘가 지금 정적분 할 때 껐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골치 아플 건데 그럼 곡선의 길이가 여기서 요만큼만 갔는데 갔다가 왔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좀 골치 아파지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안 주거든. 그래서 이 곡선의 길이가 그냥 아까 했던 점이 이동한 거리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 그래서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움직인 거리가 방금 이런 속력을 갖다가 정적분한 거라 그랬는데 그래서 P가 움직인 경로만 안 겹치면 갔던 거나 이동한 거리나 곡선의 길이나 똑같은 말인 거지 뭐. 그래서 그 S는 P가 움직인 그리는 곡선 길이하고 똑같아지는 거다. 이 얘기라서 결론만 놓고 보면 똑같아요. 결론만 놓고 보면 자 똑같다. 그 X는 FT, Y는 GT 해가지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 이 말인 거로. 근데 자 방금은 어떤 경우냐면은 점으로 이제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점이라는 녀석은 X, Y를 따로따로 T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줬었거든. 근데 우리가 곡선이라고 할 때는 주로 뭐라고 표현을 해버리냐면은 Y는 FX입니다. 이렇게 주로 많이 표현을 해버린다고. 곡선이라고 표현할 때는. Y는 FX입니다. 그 Y는 FX입니다를 갖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했냐면 매개변수로 표현한 거라 그래서 T에 대한 매개변수. X와 Y가 둘 다 T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으니까 다른 문자, 매개변수란 T를 이용해서 표현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 우리 저 앞에서 매개변수 미분법 이런 것도 있었잖아. 그지? 근데 지금 이거는 매개변수가 아니고 그냥 우리 흔히 아는 양함수, 일반적인 함수로 표현한 거라고. 그럼 이거를 저렇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 X란 녀석을 만약에 T라고 한다면 그냥 이 Y라고 하는 녀석도 FT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 T가 X 들어갔으니까. 그지? XT 넣고 Y가 FT가 된 거죠. 그러면 DX, DT가 뭐가 된, 그냥 DX, DT가 뭐가 된 거야? 1인 거지. dy, dt는 그냥 F'T인 거지. 그럼 그때 이제 저를 집어넣어주면 이 F'T에 해당하는 애가 뭐다? 1이 된 거고 G'T에 해당한 게 그냥 F'T가 된 거라고. 그럼 이제 집어넣어주면 공식이 깔끔하게 그냥 1제곱이라서 1 되고 얘는 F'T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밑에 공식 보시면은 요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Y는 Fx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그때는 그냥 이 X를 T로 잡아가지고 1 더하기 F'X를 제곱을 해서 정적분 해주시면 된다. 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개변수로 표현했느냐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양함수 Y는 Fx 형태로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형태의 공식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방금 했던 1번 예는 여기 아까처럼 똑같이 X랑 Y를 각각 매개변수 T로 잡아가지고 요거 미분하면 6T고요.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T라서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하면 예쁘게 그냥 루트 40T가 나와가지고 그냥 이것만 정적분해서 계산하면 답 나왔다고. 근데 이렇게 양함수 형태로 Y는 3X 플러스 2라고 돼 있을 때는 루트에 1 더하기 미분한 3 제곱해서 그냥 루트 10 적분해가지고 루트 10이다. 이런 식으로 공식만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필수예제 6번으로 가봅니다. 이건 다 앞에서 했던 것들이야. 자, 수투에서 했던 것들이에요. 함수가 좀 달라. 자, 이번에는 1차원이야. 수직선 위로 움직인대. 그럼 우리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면 돼. 수직선 위에서의 속도가 저거다. 0에서 P의 위치가 2다. 위치를 줬다라는 건 초기 위치를 준 거지, 초기 위치. 초기 위치를 줬으니까 위치 변화량을 하면 좌표가 나오는 거고. 속력을 정적분하면은 얘는 얼마만큼 이동했습니다가 나오는 거고. 속력은 이동거리, 속도는 위치 변화한 거, 속도를 그냥 정적분한 거. 오랜만에 이런 거 복습 한번 하자.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있어. 간단히 뭐 이렇게 갖다 쳐. 2, 4, 직선이 똑같다 치자. 얘를 지금 뭐 4라 치자. 자, 이거 넓이는 얼마야? 4네. 이거 정적분은 마이너스 4네. 근데 초기 위치가 2라고 쳐. 자, 그러면 처음에 내가 2라는 위치에 있어. 2초까지는 속도가 어때? 양수지. 속도가 양수면 플러스 방향. 여기 플러스 방향이라 치면 내가 지금 처음에는 4라고 하는 속도로 해가지고 쭉 엄청 빠르게 가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2초가 되면은 부호가 바뀔 준비를 했네. 부호가 바뀔 준비, 턴한 거지. 근데 내가 처음에 2였어. 그럼 내가 좌표 어디까지 왔겠어? 6까지 왔겠지. 왜? 넓이가 4였으니까. 그래서 정적분을 해주시면 그게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2까지 정적분한 게 4였잖아. 그러니까 이동거리 4. 좌표는 초기 위치까지 생각해서 6. 근데 정적분을 또 다시 할 거야. 이번에 정적분 마이너스 4잖아. 마이너스 4니까 다시 2까지 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해주면 빵이잖아. 그러니까 초기 위치 2로 되돌아와 버린 거지. 그래서 정적분을, 속도를 정적분하면 위치가 얼마큼 되는지 온 거라고. 근데 속력을 할 거야. 속력을 하면 절대값이 돼버리지. 얘도 4가 돼버리지. 그러면 내가 2든 뭐든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4만큼 갔다가 마이너스이긴 한데 왼쪽으로 지금 4만큼 가고 있으니까 4만큼 갔다 4만큼 왔으니까 이동거리는 얼마다? 8이라고. 그러니까 속력을 갖다가 정적분하면 뭐가 된다? 총 이동거리가 나온다고. 이해됐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할 거야. 수투 때 했던 얘기예요. 까먹은 것 같아 다시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2에서의 위치를 구하래. 위치는 지금 뭐 따져야 된다? 그냥 속력의 정적분 따져야 된다고. 위치, 이동한 거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얘는 지금 2라고 하는 초기 위치에다가 0부터 2까지 해서 t에 2의 t제곱을 해가지고 요거를 적분을 때려 주셔야 된다고. 자, t 곱하기 근데 2의 t야. 저거는 무슨 방법으로 적분을 때려 주셔야 되죠? 저거는 뭐로 때려야 되지? 치환돼? 안 되지. 이거 되려면 t의 제곱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t제곱을 미분하면 2t dt이 나오는데. 자, 근데 얘는 지금 부분적분으로 가야 되지. 로, 다, 3, 지 이런 식으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적분법들이 뜨문 나온다고. 그 적하고 정적분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 하는 순간 그냥 없어지고 2의 t제곱 해서 2 집어넣어주면 2제곱에다가 빼기 0 대해서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하고 또 어차피 2의 t제곱해서 2, 0이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1 되더라. 그래서 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의 3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위치를 구하라고 하면 초기 위치에다 그냥 정적분 해주시면 된다. 자, 또 얘는 땡큐인 게 그냥 또 위치의 변화량만 물어봤네. 이동거리 안 물어봤네. 위치의 변화량이 있고 그냥 속도를 정적분 때리면 된다고. 얘는 그냥 1부터 3까지 이 정적분, 속도를 그냥 정적분 때려주면 끝나요. 생략하겠습니다. 부분적분 해서 정적분 해주시면 끝나요. 그냥. 자, 넘어가서 자, 요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제 위치랑 위치 변화량은 그냥 속도를 정적분하면 되는데, 자, 일단 t에서 속도를 갖다가 이렇게 2 코사인 2분의 파이 t를 했을 때 0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움직인 거리는 뭘 해줘야 된다고? 속력을 해줘야 된다고. 속력, 절대값 시킨 거. 움직인 거리는 음의 방향으로 가든 양의 방향으로 가든 안 따지고 전부 다
포함을 해야 되니까, 움직인 거리는. 그럼 저게 언제 양수고 언제가 음수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 그걸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제일 좋은 그냥 바로 그림 좋아요. 지금 0부터 4까지 할 건데, 우리가 원래 코사인 주기가 2파이잖아. 원래 코사인 주기가 2파이니까 저 앞에 계수인 2분의 파이로 나눠주면 주기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이거 해주면 4가 주기가 되는 거죠. 4. 아, 쟤는 주기가 4구나. 그리고 꼭대기가 지금 2에서 출발을 하네. 해서 얘가 4가 된다. 얘는 지금 2가 될 거고, 얘가 1이 될 거고, 3이 될 거고. 아, 얘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1에서부터 3까지가 음수가 되니까, 우리가 만약에 원래 위치의 변화량 물어봤으면 제로일 거야, 사실. 그지? 요 밑부분 똑같을 거고, 요 부분 똑같을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위치의 변화량이 아니고 이동 거리다 보니까 요거 하나만 사실 구해가지고 곱하기 4 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총 이동 거리 나오겠지. 어차피 다 똑같은 넓이일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0부터 1까지 2배의 코사인 2분의 파이 t 되어 있는 이 녀석을 갖다가 dt 했던 거를 곱하기 4만 해주시면 이렇게 총 넓이가 구해질 거다. 자, 그러면은 코사인이니까 적분하면은 사인이 될 거고요. 속적분 때문에 파이분의 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8 이렇게 했을 거고요. 1, 0. 그럼 8 이렇게 있고 파이분의 2도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는 그냥 1이고 0일 땐 0이고요. 그래서 답은 파이분의 16 이렇게 나왔네요. 자, 책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걸 갖다 안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 그냥 일일이 다 얘가 지금 0 되는 점 t에 1이랑 3이랑 잡아가지고 이 그래프를 안 그리고 1부터 3까지는 그냥 음수다라는 것만 이용해서 대칭을 안 이용하고 0부터 1까지 또 구해주고요. 1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주고요. 3부터 4까지는 그대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얘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코사인 그래프는 대칭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넓이가 똑같을 거다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그냥 바로 가주시는 게, 저 하나짜리가 4개로 반복된다라고 해주시면은 훨씬 더 빠르게 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선에서는 이게 양수냐 음수냐 바뀌는 거를 좀 조심하자. 근데 평면에서 어차피 제곱할 거라서 큰 상관 없거든요. 절대값 배웠죠. 어차피 제곱해서 갈 거니까 평면에서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필수야지 8번. 자, 좌표 평면에서 P가 x, y인데 위치가 지금 저렇게 돼 있다.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움직인 거리면 속력이 된다고. 속력. 움직인 거리는 속력. 그래서 절대값의 개념인데 우리가 평면상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바로 이 제곱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dx dt라고 하는 녀석은 보자. 2루트 2t가 될 거고, dy dt는 이제 t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0부터 3까지를 물어보는데, 요거를 제곱하면은 8t제곱이고요. 요거를 제곱하면 t제곱 t 4제곱 마이너스 4t제곱에 플러스 4인데,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에 보이는 이게 딱 없어지면서 이게 플러스 4t제곱으로 바뀌어서 예쁘게 또 완전 제곱식으로 t제곱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식이라서 딱 깔끔하게 이렇게 되게 출제를 한다고요. 루트하고 제곱이 다 벗겨지게끔 웬만하면 만듭니다, 문제 자체를.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3분의 1t 세제곱 더하기 2t를 3, 0 집어넣어서 정적분만 해주시면 된다. 9 더하기 6이니까 답은 1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식이 복잡한 만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안에 제곱과 루트를 소거시키게끔 출제하니까 쫄지 말고 최대한 해보시면 되고요. 밑에 문제도 완전 동일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또 빠르게. 위치가 저거일 때 1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봐라. 그러면 또 이 녀석을 똑같은 짓을 반복할 거예요. 자, 또 비슷하게 갑니다. 이거 미분해주면 4t가 되는 거고요. 이거 미분해주면 3t가 되는 거라서, 자, 1초부터 3초까지 랬나?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면 피타고라스 그거네. 그러니까 25 되는 거니까 얘가 그냥 5t 해서 dt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적분해가지고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제가 생략하고요.
자, 또 넘어가서 또 깔끔하게 나오는 다 똑같은 패턴인데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다양한 함수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자, 또 x, y 좌표가 이거야. 그랬을 때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움직인 거리니까 속력이 돼야 되고 속력은 좌표 이거를 미분한 걸 각각 제곱할 거야. 그럼 코사인 t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 사인 t. 자, dy dt는 이제 마이너스 사인 t에다가 플러스 돼가지고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이거 제곱해 주시면 자, 0부터 파이까지 할 건데 루트에 요거 제곱하면 코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의 코하고 싸. 그리고 플러스에다가 3 사인 제곱. 이 지금 앞부분 제곱한 거고. 자, 뒷부분 제곱하면은 사인 제곱에다가 플러스 2 루트 3의 싸코 될 거고, 뒷부분은 3코 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 사인 코사인은 당연히 소거되고요. 사인도 4개, 사인 제곱 4개, 코사인 제곱 4개 해서 얘는 안에 결국 4에다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해가지고 결국에 보이는 얘도 지금 1 돼서 없어져서 그냥 예쁘게 2만 남았습니다. 2dt. 그래서 2t 해가지고 파이 0 집어넣어주면 답은 2파이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복잡해도 다 깔끔하게 만들어지게끔 예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분은 좀 허무하게 간단해진다. 대부분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마지막 문제, 곡선의 길이. 자, 곡선의 길이도 이제 두 가지 패턴의 문제가 있었는데, 곡선의 길이가 매개변수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으면은 아까 전에 움직인 거리처럼 풀면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y는 fx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공식 따로 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고, 자, 지금 얘는 지금 곡선의 길이를 매개변수로 표현해 놨으니까 0부터 3까지 하라고 해놨네. 자, 그럼 0부터 3까지 정적분하면 될 건데, 쟤를 미분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쟤는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가 돼서, 얘도 지금 0부터 3까지 하라고 해놨는데, 또 루트 해가지고 계산해보면, 요거 제곱 미리 해주면은 요거 되고 빼기에 2가 돼가지고 2의 마이너스 2t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제곱하면. 근데 이 녀석은 제곱하면 그냥 4가 돼버렸기 때문에, 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합쳐지면서 플러스 2가 돼버려서 또 완전 제곱식이 되게끔 출제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0부터 3까지의 2의 t제곱 플러스의 2의 마이너스 t제곱 dt 그냥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 거지. 플러스 2니까. 그래서 이것도 2의 t제곱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해서 3, 0 집어넣어서 정적분 해주시면 간단하게 나올 거다. 2의 세제곱, 2의 마이너스 세제곱 빼기에다가 0 집어넣으면 1 돼가지고 빼기 1 해서 답은 2 세제곱 마이너스 2 세제곱분의 1이 우리가 찾는 곡선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y는 fx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이 녀석 자체가 항상 1이 되는 거고, 왜? 이걸 t로 잡았기 때문에 x를 t로 잡아버리고 y를 ft로 잡아서 이 y는 fx를 어거지로 매개변수 형태로 만들어 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미분하면 1이 돼버리는 거고, dy dt는 그냥 f't의 형태가 되는 거라서 공식 자체가 지금 1부터 2까지인데 이거 제곱에다가 요거 미분한 거 제곱 찾아주시면 되고요. 얘도 예쁘게 뭔가 만들어. 식은 되게 더러워 보이는데 미분시키면 2분의 1인데 t 될 거고 마이너스의 2t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ln x 미분하면 t분의 1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쓸 때 x 다시 바꿔 쓰는 편이거든. 2분의 1x 빼기에 2x분의 1 해가지고 제곱을 해서 dx. 정적분이니까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y는 fx라서 그냥 x로 많이 바꿨어요. 자, 그럼 얘도 보세요. 문제가 답은 희한한 것 같지만, 자, 이거부터는 전개 한번 시켜볼게요, 예쁘게. 자, 이거 전개시켜 주시면 4분의 1x 제곱에 2개 곱하기 하면 x 약분되고 마이너스의 4분의 1인데 그거 2배에서 마이너스의 2분의 1 하고 또 이거 제곱시키면은 4x 제곱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이 뒷부분만 지금 제곱한 거야. 뭔가 복잡해 보이긴 한데 근데 앞에 뭐가 있냐면은 1이 있어. 그 1이 여기 들어오면서 또 얘가 플러스 이거로 바뀌는 거야. 또 마찬가지. 그럼 결국 뭐인 거야? 이거 가운데 플러스 바뀐 거랑 똑같겠지 뭐. 완전 제곱식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항상 예쁘게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1에서부터 2까지 얘는 그냥 2분의 1x 플러스에다가 2x분의 1 이렇게 그냥 나온다. 그럼 이제 또 계산해 주면 되죠. 얘는 4분의 1x의 제곱 될 거고 2분의 1 있었고 x분의 1은 ln 절대값 x 해서 아까 그 나왔던 그 형태랑 비슷하게 나온다 어차피. 2 집어넣어주면 1 되고요. 에다가 이제 1 집어넣어주면 4분의 1이고 얘는 0 돼가지고 4분의 0.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 4분의 3이야? 좀 이상한데? 빼기지.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그래서 뭔가 이 희한하게 생긴 미분도 나와 있긴 하지만 걔도 어쨌든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또 뭔가 그래도 깔끔하게 바로 뿅 나올 수 있게끔 다 이런 패턴으로 출제를 한다고요. 쫄리지 말고 뭔가가 가운데 부분이 주로 완전 제곱식이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만 다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이런 형태로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패턴은 이렇게 일정하게 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적분은 전부 다 끝났어요. 복습 잘 하시고요.